임미현의 아침 뉴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출근 시간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에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이는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에서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는 문서 감정인 선발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해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눈이 쌓이진 않았지만 본격적인 출근 시간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안전재난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우산을 준비하고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네, 한 10분 빨리 나왔습니다. 눈 온다고 그래서. 예, 이제 마을버스 타고 이제 직장 가는 길입니다. 어제 봐가지고요. 눈 많이 온다고 해서 좀 빨리 나왔어요. 혹시 다 차 밀릴까봐. 기상청은 오늘 새벽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대설특보를 내리고 2에서 7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통대란이 있던 지난주 금요일 적설량 1에서 3cm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기온이 낮은 내륙 산지에는 최고 10cm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눈이 쌓이거나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8일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연락관 파견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27일과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 부장이 이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백악관의 데니얼 월시 부비서실장과 경호, 의전 문제를 조율하는 걸로 관측됩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 미국 특별대표도 이번 주 중으로 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할 실무 협상을 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미국 CNN 방송은 미국의 고위 외교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북미 양측이 연락관 파견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평양과 워싱턴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해 연락사무소 설치 작업을 개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고위 외교관을 중심으로 팀을 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CNN은 또 연락관 파견 조치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양측은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지난 1994년에도 연락관을 파견하고 직접 사무소 부지까지 물색하는 등 연락사무소 개설 직전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CNN은 이번에도 연락관 파견은 일이 잘 진행됐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가 크게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의 발언 이후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중국이 대북 투자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wouldn't mind putting in North Korea. It is very exciting. 세계 3대 투자가 가운데 한 명인 짐 로저스의 대북 투자 대박 발언 이후 대북 투자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 초기에 있는 국가의 투자에서 경이적인 수익을 올리는 그의 투자 기법을 생각해 볼 때 한국도 북한 투자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북 투자 현실은 중국판입니다. 로저스가 북한의 유망 투자 분야로 언급한 광물 자원은 이미 90% 정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모진 교수입니다.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 이 북한에 대한 채굴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중 의존이 되면은 이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투자 전문인 최재용 변호사입니다. 중국은 거기에 더해서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금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1대1로 하고 북한 개발하는 거 하고 또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1대1로 모아놓은 자금을 언제든지 북한 쪽에 또 쏟아부을 수도 있거든요. 중국의 엄청난 물량 공세 속에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대북 투자의 우선권을 질 수 있다는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 근로제 확대에 관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 새벽 8차 전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대구 경북 TK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대구 민심을 직접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황교안 대세론이 우세한데요. 중도 확장을 들고 나온 오세훈 후보가 황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5.18 망언 논란으로 오히려 싸늘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환 기자가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황교안 쪽이 좀 지금 조금 더 좋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당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가 열린 어제 대구 칠성시장에서 만난 상인 정상수 씨는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후보가 내세운 보수 통합을 잘할 것으로 보이고 법조인 출신으로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말고는 별다른 결점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대구 민심은 황 후보에게 쓰여진 이른바 배방 논란 역시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하면서도 그의 정치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세훈 후보의 중도 확장론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황교안 대세론을 바짝 뒤쫓는 분위기입니다. 당시의 확장을 위해서는 황교안보다는 오세훈이가 훨씬 낫죠. 대구 시민들이 보수적이지만은 또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세훈 쪽으로. 김진태 후보의 경우 친박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냉철한 평가가 상당했습니다. 5.18은 많이 잘못됐지.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 광주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지. 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이날 TK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지만 여전히 박심에 기대고 문재인 처단 등 막말 논란에 얼룩지며 바닥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변조를 가려내는 문서 감정인 선발 규정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문서 감정 일을 하던 사람이 써준 증명서 한 장이면 누구나 문서 감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서 감정인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를 도와 재판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한 명이 한 해 평균 70건 정도를 맡는다고 보면 수입은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현행법상 법원 문서감정인으로 활동하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러한 사람에게 5년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연수를 받았다는 증빙이 해당 경력자가 서명한 증명서 한 장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서감정 일을 해오던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의 경력증명서에 사인을 해주고 같이 문서감정인으로 등록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에 근무한 건 맞지만 문서감정 부서가 아니었던 사람도 버젓이 올해 법원감정인으로 등재됐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감정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매년 감정인 후보자를 접수하고 이 명단을 전국 지방법원에 송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들은 이 명단 안에서 다시 적절한 문서감정인을 심사해야 하지만 대부분 대법원 명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CBS의 취재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 문서감정인의 자격 요건 등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졸속으로 등재된 부실 감정인들을 어떻게 솎아낼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의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한 최종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최종 대상국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송영훈 기자입니다.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검토에 나선 미국 상무부가 최종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국가를 정하게 됩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물품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한 만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관세 여부인데 미국 자동차연구소와 스위스 투자은행 등은 EU와 일본을 겨냥할 뿐 한국은 면제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EU와 일본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은 면제를 받을 경우 한국에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입니다. 한국이 일단은 관세에서는 유럽이나 일본 생산분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 다국적 기업 중에서 한국의 배정 확률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죠. 하지만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낙관은 이르다며 이번 위기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좀 낮춰서 다변화가 좀 필요해요. 제3세계라든지 다변화를 통해서 미국이 당장 영향을 받으면은 전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 한국의 한 해 미국 수출 물량은 80만 대로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을 위해서 인근 바다, 축구장 13개 면적의 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만이 아니라 초고층 아파트 등 개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바다 매립이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부산 CBS 조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나선 부산항만공사가 바다 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 예정 지역은 북항 1, 2부두 사이와 부산 본부 세관 앞바다입니다. 매립 면적은 각각 3만 5천 제곱미터와 4만 9천 제곱미터, 모두 8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13개 넓이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부산항만공사 북항 재개발 사업단 전창규 단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매립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도시계획을 위해서 이 구간은 지금 매립을 해놔야. 항만공사가 바다 매립을 추진하는 것은 먼저 재개발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 직선화, 즉 선형 확보 때문입니다. 또 매립이 되면 인근 지역이 복합문화지구로 추가로 확보되면서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복합문화지구는 아파트 등 초고층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 매립은 도로 선형 확보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택 등 사적 개발로도 쓰이게 됩니다. 바다 매립에 따른 환경 파괴를 대가로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친수 공간 확보와 환경 우선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바다 매립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순영입니다.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가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가 전합니다. 개강을 앞둔 고려대 정경대 후문엔 20여 장에 달하는 대자보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강사 생존권과 더불어 학생 교육권을 요구하는 대자보들에는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강사 수를 줄이고 이게 강의 수 축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빗발칩니다. 고려대 재학생들입니다. 수강 신청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목 수가 쫙 있는데 접속을 했는데 한 창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스크롤 내려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큰일 났다 많이 느꼈죠.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대학 수업이야? 라고 대학 수업은 원래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어? 라는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설 과목 수를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의 축소 바람이 불어닥친 연세대에서도 학생들의 우려 섞인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세대 재학생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들었던 좋아하던 수업들도 지금 보니까 없어져 있고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벌써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강사님들도 많이 그만두셨다는데 그런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겪고 있죠. 앞서 단체 분노의 강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3개 대학교 비정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업권 침해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노의 강사들 김어진 간사입니다. 글쎄 어느 나라 사례에서 있을까 싶어요. 대학 교육의 어떤 질 자체를 낮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강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어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5.18 망원 의원 징계와 손혜원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어젯밤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게 담대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수사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당 차원의 판결문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버스가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베트남 중부 후에와 다낭을 연결하는 하이반 터널 입구에서 후에에서 다낭으로 가던 버스가 마주오던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수출 물가가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와 비교해 조정되는 국면이라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부진과 글로벌 IT 업체 재고 조정이 수출 물가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습니다. 부산 고신대학교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올해 1월 말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의대 산부인과 김모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11살 학생이 교내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미 일간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홍 기자의 쏘와십니다. 내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왔나요? 부동산 얘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네, 작년 가을만 해도 서울 집값이 너무 치솟았다. 이런 주제로 얘기했었는데요. 그랬죠. 6개월 만에 집값, 특히 전세값이 내려가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내려갔습니다. 네, 집값이 정말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 배경과 부작용이 걱정할 정도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언론에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헬리오시티는 지난해 지어진 아파트 단지 말하는 거죠? 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새로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거의 10,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네. 신도시급 규모죠. 역전세난은 전세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거나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일종의 채무 불이행 상황을 말하고요. 네. 홍 기자가 직접 가봤죠? 이 헬리오시티에? 네. 지난주 목요일에
가봤는데요. 최근 기사에서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이 심각하다고도 하고 또 헬리오시티 자체도 전셋값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네. 작년 봄 사전 예약 당시만 해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 기준으로 8억 원 선이었는데요. 네. 세 곳의 부동산을 돌아봤는데 6억 원 이하로는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6억 원보다 떨어지는 곳은 거의 융자가 낀 곳이나 지하철역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요. 헬리오시티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뉴스에서 보고 문의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특수한 거래 당장 해외를 나가셔야 되는데 날짜를 받아놓고 뭐 이렇게 집을 빼신다거나 아니면 아는 분들 친인척 간의 거래 그런 선례들이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 임대인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그렇게 저렴한 거는 없거든요. 이렇게 헬리오시티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 근처 그리고 강남권까지 전셋값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실제 전셋값 추이는 어떻던가요? 네,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몇 주 동안만 떼어보는 건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됐는지 볼 때 의미가 없고요. 네. 2년 전에 전셋값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봐야 역전세난 우려가 큰지 알 수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한번 보자면 일부 지역에선 역전세난 우려가 제기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심각하진 않다. 네, 서울 25개 구 가운데 2년 전보다 아파트 전셋값이 내린 곳은 강남, 서초를 포함해서 6개 지역에 그치는데요. 네. 송파랑 서초가 3에서 6% 떨어지는 등 수치상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제기될 만한 곳인데요. 헬리오시티가 인근 집값값이 하락시켰다는 말을 입증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전셋값이 하락해도 집주인이 전셋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하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보다는 다른 곳이 문제라는 건가요? 네, 서울 이외의 곳을 보면 경기도부터 문제입니다. 네. 경기 광명과 부천, 의정부 이런 곳들을 제외한 상당수 도시의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0%가량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지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는 울산광역시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서 13.63%나 떨어졌고요. 네. 거제시는 2년 전에 비하면 34.98%나 급락해서 전국에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경제 위축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이 역전세난이 문제되는 곳은 아무래도 갭 투자가 성행했던 곳일 것 같은데 그렇던가요? 네,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갭 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지난 수년간 부동산 상승기에 쏠쏠한 시세 차익을 거둬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이게 집값 하락기로 들어서면서 이 갭 투자를 한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네. 당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급 금액이 4배나 증가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공포가 커졌고요. 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시장이 거의 공포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당국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에 비해서는 아직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금융당국처럼 서울의 전세값 하락이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등 대규모 물량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교보증권 백광재 연구위원입니다. 작년 연말 헬리오시티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부 역전세난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것은 그중에 한 6만 5천 세대가 재건축 물량이고요. 그에 상응하는 매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세를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역전세난은 그렇게 오래 가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갭 투자를 한 사람 본인 책임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갭 투자를 한 집주인이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리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반환보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환보증.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자들은 전세계약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이자 절기상 우순되어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날씨를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또 지금 제주 남동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눈이 잠시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해상에 또 다른 눈구름대가 발달해 들어올 것으로 보여서 오전 9시를 전후해서는 이 눈의 강도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중에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 지역에 2에서 7, 최고 1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경북 북부와 서부 내륙, 충청 남부 지역에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또 제주도와 남부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강수는 오늘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여서 정월 대보름인 오늘 이 밤 시간대에는 대부분 구름들 사이로 커다란 정월 대보름달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9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